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UN (United Nation) 국제협력을 증진하고 세계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국제기구,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가 간 연합체이자 가장 많은 국가가 모이는 다자회의 기구입니다. 그러나 최근 발생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면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은 UN의 설립 목적에 많은 의구심과 비판을 쏟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미국 뉴욕 UN 본부에서 열린 UN 안보리 긴급회의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발의되었으나 전쟁 당사자이면서 또 상임이사국인 러시아가 비토권, 거부권을 내어 불발되었습니다. 미국이 주도한 이 결의안은 러시아의 즉각적인 우크라이나 공격 중단과 모든 러시아 병력 철수 요구를 담았는데요. 세부적인 표결 내용을 보면 UN 안보리 15개 이사국 중에 러시아가 반대표를, 중국, 인도, 아랍에미리트는 기권했습니다. 이에 린다 그린필드 주 UN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UN 안보리 결의안을 거부해도 평화를 위한 우리의 목소리와 진실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비판했으며, 또한 안토니오 구테르스 UN 사무총장은 전쟁을 끝내려는 핵심 목표를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는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나 애시당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공격 규탄 결의안은 채택되기 힘든 구조였습니다. 각종 결의안은 상임이사국 5개국 중에서 한 곳이라도 반대한다면 안보리를 통과할 수 없는데요. UN 안보리는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로 전쟁 당사자인 러시아와 그 뜻을 같이 하는 중국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그동안 UN 안보리에서 시리아 내전, 미얀마 쿠데타, 북한 핵미사일 도발 안건에 번번이 이의를 제기하여 UN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국제 분쟁 중재 역할은 사실상 무력화되었습니다. 이에 UN 안보리 무용론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죠. 비정부 싱크탱크인 국제위기 그룹의 리처드 고한 UN 전문가는 현재의 안보리 구성으로는 결코 앞으로의 위기를 풀지 못한다며 1945년 출범 당시 51개국에 불과했던 UN 회원국이 현재 193개국이 되었지만 상임이사국 체제는 바뀌지 않아 다시 전면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미국 내에서 충격적인 보도가 나왔습니다. 미국 하원과 상원 모두 러시아를 UN 안보리에서 퇴출시키기 위한 법안을 제출한 것인데요. 하원에서는 외교위원회 소속 공화당 클라우디아 테니 의원이 주도하고 민주당 의원들과 협의해 이 같은 결의안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상원에서는 척 그레슬리 상원 의원 및 6명의 상원 의원이 이에 동참했습니다. 척 그레슬리 상원 의원은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유지하는 것이 안보리의 임무라며 전쟁을 벌인 러시아가 상임이사국이라는 것은 정말 어이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 상원 의원들이 헌장 23조를 개정하기 위해 즉각적인 절차적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헌장 23조는 상임이사국에 관한 법률입니다. 파밀라 뉴욕 맨해튼대 정치학과 교수는 본질적으로 현재 UN 측에는 여우에게 닭장을 맡기고 있는 격이라며 안보리는 냉전 시대 이전의 마비 상태로 돌아갔다고 진단했죠. 이런 상황 가운데 3월 1일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이 회의장에서 러시아의 반발에 집단 퇴장하는 모습도 포착되었습니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UN 인권 이사회 회의에 나오자 회의장에 있던 미국, 영국, 유럽연합 등 각국 외교관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00여 명의 외교관들은 그대로 일어나 줄지어 회의장을 빠져나갔는데요. 이러한 퇴장 시위에 동참한 제롬 보나퐁 주 제네바 프랑스 대사는 모든 침공은 인권 침해라며 라브로프 장관의 우크라이나 사태 설명은 완전한 거짓이고 인권 이사회가 이번 시위를 통해 우크라이나 및 그 국민과 연대하고 있다는 강력한 입장을 전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보다 약 1시간 전 UN 군축 회의장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는데요. 러시아 대표가 연설을 시작하자 많은 외교관들이 회의장을 나갔고 이어 우크라이나 국기 앞에 모여 손뼉을 치며 우크라이나를 지지한 것입니다. 또한 세계 각국의 외교관들은 우크라이나 사태의 희생자를 추모하고자 침묵의 시간을 갖기도 하였는데요. 러시아는 이번 전쟁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고 심지어 더 이상 상임이사국으로 지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한편 UN은 25년 만에 긴급특별총회를 열어 무산된 러시아 철군 결의안을 재추진하였는데요. UN 긴급특별총회는 1945년 10월 UN 창설 이래 11번째이며 지난 1997년 이래 처음입니다. 사안의 중차대함을 잘 알려주는 대목이죠. UN 안보리는 평화와 인권을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군사력 동원을 포함한 대응 조치를 권고할 수 있는 막강한 기구이자 동시에 회원국들의 구속력을 갖는 결정을 할 수 있는 유일한 UN 기관입니다. 그러나 평화와 인권을 파괴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회원국도 아닌 비상임이사국도 아닌 상임이사국이라는 데에 어이가 없고 기가 찰 노릇입니다. 러시아 안보리 퇴출 움직임과 더불어 중국도 함께 퇴출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미 국무부는 만약 중국이 우리의 러시아 제재에 해당하는 활동을 막으려 할 경우 그들 또한 똑같이 제재 대상에 오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이미 한 차례 중국의 UN 상임이사국 지위에 대한 자격 박탈 문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는 유엔 회원국, 특히 안보리 상임이사국들이 규칙을 어기고 국제법을 위반한 자들에 대한 책임 추궁을 방해한다면 그 행위 또한 법을 위반하는 것이며 자격을 스스로 상실하는 꼴이라고 말했죠. 제2차 세계대전 승전국들로 구성된 유엔 안보리가 77년 지속되어 왔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권의 가치가 크게 대두되면서 상임이사국 가운데 전범국가 인권 탄압국은 제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스위스 제네바 소재 비영리 인권단체인 유엔워치가 발표한 최악의 인권 침해 국가 명단에서 중국은 1위를 차지하였고, 또한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영국은 중국 당국의 신장 위구르 인권 탄압을 두고 중국을 제노사이드, 즉 인권 탄압 국가로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러시아와 중국이 유엔 안보리에서 빠지게 되며 공석인 자리에 한국이 유력한 상임이사국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와 화제입니다. 더글라스 버나임 스탠포드 경제학과 교수는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나라이며 일말의 의심도 없는 선진국으로 2024년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의 도전은 합당하다고 평가하였습니다. 현재 아시아에서 안보리 이사국으로 가능성이 있는 국가는 한국, 일본, 인도로 추각될 수 있습니다. 일본 아베 전 총리는 유엔 총회 연설에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의 더 큰 책임을 다하고 싶다고 밝힌 바 있죠. 그러나 유엔 안보리 체계가 구축된 계기 자체가 인권을 말살한 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들이 모여 만든 기구라 할 수 있기에 독일과 일본은 과거의 전범국으로 가입 가능성이 사실 전무한 상황입니다. 또 다른 후보인 인도 역시 최악의 인권 후진국으로 CNN 보도에 따르면 톰슨 로이터 재단이 여성에게 가장 위험한 나라 10곳을 선정한 결과 인도가 1위로 꼽혔다고 보도되기도 하였고, 미첼 발첼레트 유엔 인권 최고대표도 대놓고 인도의 인권에 대해 작심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 전문가들은 세계 유일 핵 두 방 맞은 전범국인 일본보다, 그리고 인도의 여성 빈곤층들의 삶의 질을 살펴볼 때 이들 국가보다는 한국이 아시아 대표로서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해당 지역 국가들을 대변하고 이들의 이익을 지켜내야 합니다. 한국은 그동안 동북아 문제에 있어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균형자 또는 중재자 역할을 하며 외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미국과 중국의 러브콜을 받으며 아우르는 곳은 한국밖에 없는 현실이죠. 또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주변국으로부터 존경받고 이들을 이끌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춰야 하는데요. 그러기에 과거를 반성할 줄 모른 채 이웃나라의 마음을 얻지 못하는 전범국들과 인권 탄압국들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자격이 없습니다. 특히 유엔 안보리는 이번처럼 국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침략자에 대한 군사적인 행동, 국제 분쟁 조사와 해결 조건 권고, 경제 제재, 군비 통제 시스템 구축 등의 권한을 갖기에 경제 군사적인 측면에서 강대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한국은 세계 5위의 군사 강국일 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외교적 측면에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 중 한 곳입니다. 절대 다수의 국제기구는 대한민국을 확실한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요.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주요 국제기구 및 기업으로는 UN, IMF, 세계은행, OECD, EU, CIA, 다우존스, S&P, JP모건, 파이낸셜타임스, 로이터 등이 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은 주로 인류 선진국들만 가입할 수 있다는 두 국제기구인 DAC와 파리클럽에도 모두 가입되어 있죠. 작년 7월 UN 무역개발회의가 설립 57년 만에 대한민국을 리스트 A에서 리스트 B로 변경하며 선진국 반열에 올렸는데요. 이는 UN 무역개발회의가 설립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자 모든 회원국들의 만장일치로 결정되었습니다. 사실상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선진국으로 통한다는 걸 세계 모든 국가가 인정했다고 볼 수 있죠. 또한 한국의 상임이사국 가입은 세계평화 증진이라는 유엔의 목적에도 상당히 부합하는데요. 하버드 대학 박사이자 미국에서 한국학을 35년 가르친 마크 피터스 교수님은 한국을 세계에서 가장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라고 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10가지 탑10 리스트를 구성하였는데 특히 한국이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은 점을 높이 평가하였죠. 일각에서는 고구려 대마도 베트남 사례를 들면서 침략한 적이 있다고 하지만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링크를 통해 교수님의 설명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러시아 침공과 중국의 대만 침략 여요, 그리고 일제의 수많은 시민 통치 역사와 세계대전을 일으킨 과거사를 보면서 충분한 힘을 갖추었지만 다른 나라에게 상처를 주지 않은 대한민국이 참 자랑스럽게 여겨집니다. 이보다 더 유엔 상임이사국으로 어울리는 나라가 있을까 싶네요. 오늘의 한 줄 평,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는 리더로서의 자격이 없다. 반대하며 일본에 사는 중국계 러시아인,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